네, 안녕하세요. 김건희TV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박사모 출신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무능하다, 무능해서 탄핵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박사모에서도 박근혜를 등지게 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박 대통령을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뭐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도 탄핵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권이 넘어갔고, 이런 최악의, 역대 최악의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게 아니냐,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박근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볼 때,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특히 우파 정당에 있어서는 거의 공만 세웠던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망해가는 보수를 다시 살려내고 좌파에 넘어갈 뻔했던 그 나라를 지켜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2011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박근혜 없는 선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온 이후 한 20여 년 동안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이 원맨쇼로, 박근혜라는 원맨쇼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까지 엄청난 우파에, 대한민국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박근혜다. 그야말로 선거 때마다 원맨쇼로 보수를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던 인물이 탄핵 한 방으로 이 모든 공이 다 사라지고 탄핵이라는 과가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탄핵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을 덮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에게 넘어갈 뻔했던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을 지켜냈는데, 이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없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었겠죠.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을 하는 것을 그나마 한 번이라도 막았던 것은 또 박근혜였다. 지난 20여 년간 당에 크고 작은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 그리고 보수 우파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온 사람이 박근혜라는 거예요. 특히 2011년 이후에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가 없는 선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것이 우파 진영에, 우리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우파는 어려울 때마다 박근혜를 찾았나? 왜 박근혜가 필요했나? 왜 박근혜에 대한민국은 기댈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이후에 이념형 정치인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정희를 넘어서 전두환 때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맞는 영웅적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승만 이후에 이념형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박정희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그때 당시에 맞는 훌륭한 영웅적 대통령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념형 정치인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없었다, 대한민국에는. 이 이후에 그 시대가 지나간 이후, 전두환이라는 대통령까지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했어야 됐다.
시장 경기를 확실히 하는 정치 진영이 갖춰줬어야 되는데 이때 우파들은 이것을 해내지 못했다. 우파들이 시대에 맞게 이 정당이, 우파 정당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고, 말하자면 시대는 변했는데 이 시대에 맞게 보수 정당이 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랬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념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뭐 투표, 선거 이런 거는 이념 투표, 정책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리딩했어야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좋았겠죠. 그런데 이념 지향형 정치인이 우파 정당에는 없었거나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념 지향형 정치인은 당내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파의 전체 문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였던 게 바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정당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무능으로 보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냐? 무능해서 이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양심적이었던 사람이다.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근혜가 가깝게 지냈던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최순실과 가깝게 지냈고 이 최순실이 정말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야. 그러므로 대통령인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변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정치인 박근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거짓 프레임으로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이 튼튼하고 이념이 확고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없이도 우파 진영이 튼튼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과연 문재인에게 정권을 빼앗겼겠는가. 오히려 박근혜라는 네임밸류, 박근혜라는 대중 정치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파 진영이 연명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권을 빼앗긴 것을 싹 다 박근혜 탓으로 돌리고 국정농단 거짓선동 프레임에 탄핵당한 것을 오로지 박근혜 한 사람의 탓으로 돌려놓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에서의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책임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떻든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대통령 박근혜가 맞다. 저도 이것엔 동의를 해요.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기업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 그러면은 이사나 전무나 뭐 이런 사람들,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가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기업이 공격을 받아. 그러면은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국민 앞에. 이런 게 필요하다. 당은, 기업도 이럴진데 당은 그게 더 오히려 더하다. 이런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대통령인 박근혜가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 이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안고 감옥에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적 수준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박근혜는 꽤 여러 나라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를 합니다. 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 뭐 그 외에도 한 5개국어인가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특히 미국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영어로
아주 일장연설을 한 부분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꽤 어려운 수준의 회의를 긴 시간 동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또한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박근혜는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품위가 있고 지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탄핵은 분명히 대통령 책임이고 그 과가 워낙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공은 그보다 더 크다. 지금까지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공도 세우고 과도 있어요. 전 이 중에서 공이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보고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한 판이에요. 이 정치판이라는 것 자체가. 탄핵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탄핵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내몰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있었나. 말하자면 김무성과 박근혜가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도대체 왜 서로 합치지 못하고 이런 일까지 왔는가, 이런 치킨 게임까지 치를 수밖에 없었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다 몰라요. 저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능하면 지난 특히 탄핵에 대한 일로 특정 정치인을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인 겁니다. 제가 지난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했지만 특정 정치인을 특정을 해서 비판을 하는 적은 없어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정치판에 제가 뛰어들기 전까지는 아주 쉽게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잘 몰랐으니까.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알면 알수록 특정 누구만의 잘못으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구속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특정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저조차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치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저조차도 누가 잘못했어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탄핵에 있어서는,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알면 할수록 누구 개인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는 탄핵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당과 나라를 구했고 수도 없이 많은 공을 세웠어요. 이 모든 공을 탄핵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정치는 결과 책임이다. 정치에 대한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다. 이 책임은, 그리고 책임과 해결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익운동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파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요. 여러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여러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이 그래도 깨달아서 국민들을 리딩을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파 운동의 시작이 된 것이다. 우파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우익운동에,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미력이지만 그 길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